하고 박기정에 대해서 글씨에 대해서 소개한 게 또 한 번 있어요. 총 3번인데 맨 처음 글씨는 경탁이라는 글씨입니다. 그래서 뭔가 요령을 눌려서 세상을 좀 일깨워라 하는 뜻의 경탁. 그 다음에 만화방창이라고 해서 뭔가 화창한 그런 기운들이 가득 차게 기원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글씨를 딱 보면 아시겠지만은 왼쪽 글씨는 좀 약간 뭔가 뭉툭하고 날카로운 기상이 있어요. 그죠? 오른쪽 글씨를 보면 뭔가 둥글둥글하고 호방한 어떤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요게 1926년하고 1929년 3년 사이의 글씨인데 이렇게 차이를 보여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차이를 보이지만은 박기정의 글씨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러한 뭔가 뭉툭하고 골기가 있는 글씨에서 뒤로 갈수록 뭔가 유려하고 호방한 글씨를 권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글씨입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첫 번째 경탁 보면 이제 옆에 조그맣게 춘천의 유명한 서가 이렇게 박기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1928년 10월 9일에 실린 신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관동 서학계의 인류 명사라고 이렇게 박기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강원도 일대에서 박기정의 원sun이 생활했다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그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디에 가장 매진을 했냐면은 그동안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유영태 선생님께서 많은 자료들을 이제 처음에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박기정에서 알려주기 시작했는데 주로 전원에 의한 어떤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기록들,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들을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이번 참에. 그래서 저는 족보를 3종류를 뒤져봤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잘못 알려진 그런 것들을 좀 수정하는데 가장 시간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박기정의 생물년을 바꿔야 합니다. 기존의 유영태께서는 이제 74년 8월 13일은 똑같습니다. 근데 몰년을 49년 1월 27일로 했는데 족보를 살펴보면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3월 27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1984년 세보에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공식적인 몰년은 1948년으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박기정 몰년 관련해서 참고할 유목이 2점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첫 번째 거는 무의도가 10폭 병풍 중에 마지막 폭에 있는 글씨예요. 보면은 무자 중하 상한 차강제 박기정이라고 써 있어요. 이건 날짜를 보자면 1948년 5월이 됩니다. 좀 전에 3월 27일 날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죠. 공식적으로. 그걸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걸 보면은 차강고사 서우 무자 계약 이거 6월이 돼요. 그래서 48년 6월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48년이 몰려는 맞습니다. 거기에는 뭐 하등의 현재로서는 작품들과 비교하더라도 이상은 없지만은 하여튼 세부에 기록된 3월 27일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관서가 있는 건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하튼 48년이 몰년이라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박기정의 가계를 살펴보면 좀 전 발표에서 선생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밀양이 관양이고 자녀가 상가공파 3세손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본가는 강릉이고요. 자녀 후경 그 다음에 박순이 시조인데 박순이 21세손 그 다음에 박시행의 후손입니다. 박시행으로 따지자면 10세손이 됩니다. 10세손. 그러니까 상가공파는 사실 박시행의 조카뻘 되거든요. 조카뻘이 되니까 33세손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다 세부에 나오는 사실이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랑 관련되는 게 이제 강원도
박기정은 강릉인이고 문헌공 시행의 후손이다라고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의 기록과 일치하는 거죠. 박시행의 그러니까 상가공파가 아니라 박시행, 아까 은교공파라고 했죠. 거기에 후손이 된다는 것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도를 제가 그려봤는데요. 시절 박순이고 박시행이 이제 8세 손으로 거기서부터 분파가 됩니다. 상가공파는 그 이후에 이제 분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은 박규승이 조부이고 박종형이 부친이 되고 용인 이씨하고 결혼해서 그 중에 장남이 박기정입니다. 아들 넷 중에 장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기정이 네 아들을 뒀는데요. 박기정은 결혼을 3번 했어요. 하동정 씨하고 2번 했는데 두 분이 이제 부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전씨 무슨 전씨죠? 어디 제가 기록에 거기 써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씨하고 슬라의 네 아들이 거기 전씨에서 하고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박만연인데 박만연은 박기정의 바로 밑동생 박기양의 후손으로 들어가요. 후계로 들어가요. 근데 1907년도 세보를 보면은 박기양의 이름이 박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옳은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먼저 세보니까 박기준으로 있었다가 아마 나중에 개명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박기양으로 후계로 이제 박만연이 들어가서 박만연의 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신 화강 박영기 선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박영기 선생의 사실 그 조부는 박기정이 차양이 됩니다. 그래서 족보를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버지 박종영과 어머니 용인 이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 다음에 아랫동생은 박기준으로 되어 있고 박만연은 박기양의 후배로 들어왔다. 그 다음에 박기정과 정선 전씨입니다. 정선 전씨 사이에 네 아들이 출생했고 제가 그 묘소들을 선대 묘소들을 다 이렇게 뒤져보니까 선대에는 강릉을 중심으로 세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박기정 때부터 평창 덕거리에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박기정의 가 형성을 배경을 보면 기존에 이제 유영태 선생님께서는 권돈인이 박기정의 고조부 박형호에게 학문과 글씨를 배운 인연이 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박기정은 권돈의 문인으로부터 글씨를 배웠다. 원래는 유영태 선생님은 박기정의 문화에서 글씨를 배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생물연합은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후대의 연구들은 이 말을 인용해서 권돈인의 문인으로부터 글씨를 배웠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권돈인 관련 기록이 세부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박기정의 고조부는 박태준입니다. 그리고 박형호라는 인물은 세부에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부 박규성은 홍직필의 문화였습니다. 이건 다 세부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기정진과 도의지교를 맺었고 부친 박종영은 조두순과 기정진의 문화였습니다. 심원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조선 말기에 자하신이와 더불어서 오수단 인준이라는 왕실 인물을 만들어요. 그 정도로다가 전각과 서해에 굉장히 인식이 일각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후에 이제 후속 연구가 진행되겠지만 심원 조두순이 박종영이 이제 조두순의 문화였다는 거 큰 의미를 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박기정의 집안은 독립운동가 아까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죠. 거기 세부에 보면 이승희 집안과 독립운동가였던 이승희 집안과 돈독한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유인식이 의병 활동을 할 적에 박기정이 어떤 활동장을 연결시키는 기존의 연구가 있어요. 용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인식이 바로 이제 이승희가 이제 해외에서 독립운동할 때 유인식과 더불어서 같이 활동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연고 때문에 아마 유인식이 어떤 의병 활동에 박기정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련 기록이 지금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상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기정의 서와 연하는 추사 김정희. 그리고 아까 이인숙 선생님께서는 서롱이라고 해서 어몽룡의 어떤 화보를 본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자로 봤어요. 그래서 운홍이라고 보면 서롱인지 운홍인지 모르겠지만은 요게 한 서너 편이 나옵니다. 그림에 그 제발에.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제 눈에는 구름문자로 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운홍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정 못했고요. 석파 이하음, 자신이, 해강 김기준, 그다음에 소시 옹수건의 그림, 식축제의 학습 이런 것들은 다 제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맨 뒤에 임완당 화보라고 해서 추사에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홍이라고 되어 있죠. 맨 뒤에 임, 운홍, 보척 그런데 하여튼 요 설자인지 운자인지는 선생님 대구시니까 저랑 대구시를 같으니까 나중에 한번 같이 의논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석파 이하는 뒤에 보면 석파 보척 이런 제발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 자하상공 진본 이런 제발이 있고 그 다음에 소식 옹수본 숫자를 좀 박근이 잘못 썼는데 원래는 나무 숫자를 목숨 숫자를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축제를 임하는 것이 기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기정 같은 경우는 추사와 석파의 난법을 계승한 것을 굉장히 자임한 기록이 제가 대표적으로 4가지만 뽑아왔지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10몇 가지 제발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석파와 추사의 난법을 스스로 계승했다는 것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박기정의 성화골 교율 이제 첫 번째 홍락서, 그 다음에 한일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연구 논문들도 있으니까 김계화라는 분이 아마 예전에 한번 논문 쓴 게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효산 이광렬 저는 보면서 좀 약간 놀랐던 게 이광렬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전주에서 활동하던 분인데 뒤에 보면 김현영 계하의 척주 여관을 들렀는데 효산 이광렬이 이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그려줬다는 이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지역에서도 차강 박기정을 만나러 이렇게 와서 교류를 나눈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기정 서의 이제 본격적인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한 본론인데요. 총 150여 점이 있는데 행초석 위주의 유작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전서는 아직 한 점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행초서는 정학교, 그다음에 시의 영향이 가장 크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행초서는 청대 하소기 등의 서풍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서는 김정희와 해강, 김유준의 영향이 보입니다. 박기정 서의 특징을 보면 이제 해서하고 행서 가장 단정한 글씨를 쓴 건데요. 해서는 당나라 해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학습한 게 보이고 직자 성교서를 찬양한 글을 읽는 거 보면은 대당 3장 성교서 왕이지의 글씨를 옆에 걸쳐서 누구나 다 왕이지를 추앙했듯이 박기정 역시 초창기 글씨를 학습할 때는 당나라 해서와 왕이지의 글씨를 학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교를 이제 정학교의 글씨랑 비교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제 눈에는 비슷하게 보여요.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정학교 글씨의 특징은 뭐냐면 글씨의 대소, 크고 작음, 그 다음에 회계 비수, 살찌고, 그 다음에 여위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극적으로 대비시킨 글씨를 써요. 그러한 어떤 서풍의 기법들을 박기정의 글씨에서도 비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40대 글씨고요. 하소기 서풍 수용은 제가 보기에는 이른 시기에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왼쪽은 이제 박기정 글씨인데 오른쪽은 하소기가 안중경의 글씨를 임수한 거를 제가 이제 뽑아왔는데 글씨 자체가 약간 좀 어눌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뭉툭뭉툭한 그런 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박기정의 글씨에서 보이는 약간 어눌하고 뭉툭뭉툭한 그런 글씨 어떤 특징들은 하소기의
어떤 회법을 수용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석기 서풍의 이제 수용과 변모를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왼쪽 거는 박규정이 1919년 글씨고 오른쪽 건 28년 글씨인데요. 글씨가 좀 차이가 나죠. 왼쪽 거는 뭔가 약간 각이진 획들이 아직 있어요. 뭉툭하고. 근데 오른쪽 거는 뭔가 유려하게 둥글둥글한 원필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때 드디어 당시에 유행했던 청나라 유용과 옹방향의 글씨가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용한 결과로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반 이후에 이제 자가풍의 어떤 행초가 확립이 되는 시기인데요. 보시면은 뭉툭하고 뼈대가 있는 어떤 그 하석기 서풍에다가 둥글둥글한 유용과 옹방강의 그 서풍이 가미되어 있는 정학교와 신의 글씨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이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 준비하면서 가장 박기정의 대표작이 무엇일까? 제가 꼽아본 게 바로 이 작품입니다. 원주 역사박물관인데 이 글씨 보면 전 글씨하고 좀 차이가 나죠. 굉장히 그 자유로운 기상이 일단 느껴져요. 그리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해법들 그런 것들이 화석기 서풍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미동 서풍의 유용 옹방강의 글씨 둥글둥글한 글씨들도 있으면서 자기만의 어떤 자유로운 해법들 필치들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도는 안 나와 있는데 아마 말년의 글씨가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예서는 이제 김정희의 영향이 봅니다. 강릉 성묘장에 있는 글씨를 보면 김정희가 썼던 그런 글씨를 이렇게 그대로 거의 인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희의 영향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김정희 역시 이런 글씨들, 왼쪽 영영, 파, 음시 이런 것들은 똑같은 문구로다가 계속 사용거를 통해서 굉장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규준의 영향, 둥글둥글하고 뭔가 굉장히 파인 이런 휘어지는 어떤 해법들이 거의 없고 직선적인 어떤 그런 해법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비슷하게 김규준의 해법의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횡액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런 것들에서 똑같지는 않지만 김규준의 이런 파임이 절제되어 있는 그런 해법들을 수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론 삼아 말씀드리자면 박기정의 사승만기에서 권돈의 연관설은 제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박기정의 가형성 기정진 이승리와의 관련성에 대한 후속 연구, 좀 더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박기정의 성화가는 조부 때로부터 형성된 위정 촉사의 가풍의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기정의 성화관이 현대의 민주화운동으로 추진했던 장일순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연구를 하면서 좀 제가 바라고자 하는 점은 지자체에서 좀 박기정 작품에 대한 전수조사, 그 다음에 이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박기정의 작품 수준을 말씀드리려면은 중앙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의 작품이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 교수님의